추석이 2주도 채 남질 않았습니다. 장 보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요즘 과일, 채소, 손대기가 주저될 정도로 물가가 올랐더라고요. 추석 물가는 어떨지요? 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수 여사가 찾아간 곳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하여튼 뭐 TV 보도를 보면 이렇게 뭐 온전한 사과는 거의 뭐 없는 것 같아요. 평소 제사상에 오는 게 부족한 한송과일. 저 공원동 주민입니다. 주민이세요? 맛있네요. 근데 1호가 그러면 뭐라고 좀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잘 되네요. 이걸로 이제 좋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추석 장보기 현장 또 물가 점검 현장을 보셨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김 변호사님? 네, 11일 오후에 그 연풍문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장에 갔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과 가격이라든지 생산량, 그다음에 네. 뭐 올해는 당도가 어떤가, 뭐 이런 것들 좀 세세하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추석 곡감 2호 세트랑 그다음에 선물용 한우 알뜰 세트를 이제 구입하시고 13만 3천 원을 결제했다고 네. 합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잘 결제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이제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님이 김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러면서 또 김 세트도 이제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갔다고 합니다. 근데 네. 항상 이제 추석 장보기를 앞두고 굉장히 서민들은 이제 지갑에 있는 돈을 다시 한번 세어보면서 굉장히 좀 쪼들려 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아마 이렇게 직판장이나 아니면은 재래시장 이제 이런 네.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좀 저렴하게 추석 장보기를 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감으로 인해서 어떤 국민들에게 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청와대에서 뭐 추석 선물 세트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예, 오늘부터 발송이 된다면서요? 네네 한 1만 명 정도 해가지고 저소득층이나 뭐 혹은 국가 유공자 가족 뭐 혹은 이제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 뭐 이렇게 네. 사회 각층에 이제 이 선물 세트가 간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 역시도 이렇게 농수산물로 만들어진 그런 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이제 대통령 부부가 굉장히 농수산물 우리 뭐 토종 그런 식품들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구나 이제 네.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물을 보니까요. 나물도 들어가고요. 멸치도 들어가고 항상 이제 전국에 대표적인 농수산물을 넣는 것 같은데 항상 포장지에는 이 봉황 2마리가 딱 박혀 있네요. 예. 첫 해의 설 선물에는 쌀을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 다음 이제 추석 선물부터는 이제 술이 메인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추석 때에는 강원도 감자술이 이제 가운데 저렇게 들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주도 오메기 술이 이렇게 들어 있고 받아보셨어요, 의원님? 예, 저는 받아보긴 네.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패널 분들의 이 부러운 시선이 한 곳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섬에서 나는 특산물 5개를 모아서 그 네. 육지에 계신 분들이 섬 특산물도 참 좋은데 잘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담았다고 하는데요. 네. 받는 분들이 또 대통령의 선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문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요. 우리나라에 없고 유엔 총회 참석자 출국을 하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 대신 담아보낸다라고 하는데요. 추석 준비를 하지만 문 대통령도 준비거리도 고민거리도 많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예상을 해보면 이번 추석 연휴에 친인척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로 주로 이야기를 할까요? 네. 며칠 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아니면 지금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실업률 그리고 네. 경기 체감지수 이런 거 중에 어떤 게 주로 화제거리가 될지 네. 저는 대충 예상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요? 지금 오늘 그 대통령께서 물건 사러 가신 데는 다 웃고 계십니다만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저렇게 웃는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네. 글쎄요. 그렇게 좋은 얘기 듣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문 대통령이 이번 선물을 준비하시면서 네. 인사말을 담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고 조금씩 정을 나누면 꼭 열매를 맺을 것 이라면서 이렇게 인사말을 담으셨어요. 네. 근데
그 넉넉한 인심을 나누는 것이 한가위인데 이 한가위에 좀 넉넉하게 인심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 뭐 울산은 뭐 조선소가 거의 문 닫았고 군산에는 뭐 GM대우 공장이 문 닫고 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소공상인들이 뭐 광화문에 나와서 불복종 운동까지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과연 이렇게 넉넉한 한가위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정부에서 주도하는 경제 문제가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좀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도 개선될 거라고 하는데 그 개선될 때까지 이제 국민들이 참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또 이번 한가위 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 고용동향이 이제 8월이 좀 참담하게 나와서 청와대가 이제 경제 체질을 바뀌며 나오는 통증이라 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한가위 메시지는 어떻게 만들까요? 뭐 사실 안타까운 문제이긴 하죠. 경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측면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이라고 하는 상황이 완전히 안 좋아지고 있는 시그널로 가고 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체질이 좀 바뀌어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가기 위한 지금 단기간의 어떤 아픔이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안타깝지만 이제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좋은 상황들로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면 그 지금 정부가 꾸리고 있는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경제 체질이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계획 경제로 바뀐다는 건지 어떤 체질을 바꾸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동안은 잘 사는 사람 몇이 훨씬 더 크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면 소득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개개인이 내 지갑이 조금 더 두둑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자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네. 그게 조금의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근데 것이죠. 각종 통계에 의하면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지금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청와대나 이 정부는 계속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통계청장도 바꿨습니다만 글쎄요. 체감되는 경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소자영업자분들이 참 어렵습니다만 중소자영업 중에서도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는 중소자영업자의 수는 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혼자서 일하는 분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구조로 앉고 있는데 이 측면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죠. 저희가 괜히 했나 봐요. 화면은 화사한 분들의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메시지는 격하게 부딪혔던 추석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